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를 통해 스팸을 대응하는 카카오의 노력으로 발표할 허셜 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발표하기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조직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클린 플랫폼은 AI를 통해 스팸을 대응하고 유저를 보호하는 목표를 가진 조직입니다. 많은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AI를 적용한 대표적인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라벨링의 AI를 적용하여 개선해 본 이야기랑 다음 발표자인 조이가 LMM으로 스팸 분류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기존 라벨링 플랫폼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UI UX의 인지 심리학과 AI를 적용하여 개선해 본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AI를 활용하여 라벨링 퀄리티를 올린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라벨링 플랫폼의 단점부터 살펴볼게요. 과거 저희 라벨링 플랫폼의 화면을 제가 도식화해 놨는데요. 라벨링 콘텐츠와 여러 정보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보는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로 인해 정보들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인해 판단에 오래 걸리는 반면에 퀄리티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불필요하게 이런 많은 정보가 사람의 인지 능력에 부하를 준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심플하게 변경해 보기로 해요. 정보를 다 제거하고 선택할 라벨과 내가 판단해야 되는 컨텐츠만 노출하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속도는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하지만 품질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품질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이 품질이 나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은 모호하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책 하나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방심위의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에서 발췌한 분류 기준 예제입니다. 몸에 밀착되어 둔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차기 노출. 여기서 밀착되다, 윤곽이 드러나다,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충분히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AI로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인지 심리학을 살짝 곁들여 봤어요. 우선 인지 심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및 정신적 과정을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이고,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해서 실생활에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저희는 라벨링을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그 선택하는 과정에 있는 사고와 행동하는 부분이 인지 심리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인지부화 이론을 먼저 적용해 봅니다. 인지부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재적 부화, 하나는 외재적 부화가 있어요. 앞서 살펴본 정책 같은 이런 라벨링 자체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내재적 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 UI UX의 어려움, 이런 부분은 외재적 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시도한 저희의 UX 단순화는 외재적 부화 감소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의도치 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의도한 거죠. 정보가 극단적으로 적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라벨링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내재적 부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인지부하 최적화가 필요한 거예요.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노출하는 것입니다. 앞서 모호하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AI를 통해 보조해 보면 어떨까라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해당 라벨링할 이미지는 사람마다 충분히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출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저 정도면 평범한 수영복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AI를 이용해 사람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먼저 제공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AI가 생각할 때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노출이 적은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보조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붙이게 되는데요. 다음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언어적 코딩 효과를 같이 가져가도록 했어요. 다음은 AI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된 영역을 표시함으로써 사람이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라, 그러면서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유사한 라벨링 컨텐츠들의 벡터 유사도를 이용해서 제시함으로써 가급적 정책을 통일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AI를 통해 사람이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하도록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인지심리학 이론이 하나 나오는데요. 듀얼 코딩 이론이라는 부분입니다. 듀얼 코딩 이론은
언어적 코드와 시각적 코드를 함께 활용할 때 정보의 이해에 효과가 좋다는 이론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라벨링할 이미지를 노출해주고 그거에 대한 언어적 설명을 해줌으로써 사람의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저희는 분류 모델과 LMM을 이용해 보조해 봤어요. 분류 모델은 라벨 추천이랑 AI 참고 영역에 사용되었어요. 트랜스포머 기반의 풀 파인 튜닝한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그래드캠을 적용해 해당 라벨에 대한 판단에 참고된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적합할 것으로 트랜스포머 방식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추가 실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새 인기 있는 해석 가능한 AI, XAI 같은 것을 좀 더 딥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거와 이미지 설명에는 LMM이 사용되었어요. 초반 실험에서는 저희가 로라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했는데 최근 나온 모델에서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퓨션만으로 거의 동등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했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롤을 지정할 때 당신은 NSFW 이미지를 판단하는 전문가입니다 라는 롤을 지정했을 때 스팸 이미지 분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NSFW라고 하면 Not Safe for Work로 직장에서 이제 보기 부적절한 이미지, 그러니까 뭐 성인이나 스팸 이미지 등을 의미합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보통 후방주의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퓨샷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프롬프트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안을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요. 다음은 라벨링 자체의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을 좀 고민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명제 하나를 설정하는데요. 사람이 헷갈리면 기계도 헷갈릴 것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바탕으로 저희는 라벨링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계하게 돼요. 우선 라벨링이 진행 중일 때는 정책이 궁금하면 정책봇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책봇은 레그를 통해 다시 응답을 하게 돼요. 이때 저희는 레그를 시퀀스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저희 지리퀄이나 문서가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큰 방식 대비해서 리소스랑 속도에 매우 큰 효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결과에 따라서는 LM의 결과를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응답이 좀 별론데 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벨링 완료 시의 프로세스입니다. 라벨링 완료 시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검토 대상을 선정하게 돼요. 이때 검토 대상 선정은 유사도 DB와 분류 모델의 마진 샘플링 방식을 이용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마진 샘플링 방식은 모델의 결과에 탑 1과 탑 2의 차이가 작은 부분을 샘플링하는 이제 액티브 러닝 전략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이 차이가 작다는 것은 카테고리를 모델이 헷갈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이런 카테고리를 헷갈려 할 것이다 라는 명제를 세우고 해당 부분에 대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정이 되면 사람에 의해서 다시 상호 교차 검증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만들어진 데이터는 분류 모델과 유사도 DB에 반영이 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기존 대비해서 효율을 한 40% 정도 개선할 수 있었어요. 좀 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AI를 통한 휴머니드 루프 프로세스, 앞서 보신 라벨링 프로세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설명을 좀 더 보강하고 라벨링 결과는 사람이 즉각 피드백하면서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혹은 왜 헷갈렸는지들을 제안함으로써 교육을 자동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해서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라벨링에 인지 심리학을 적용해 봤어요. 인지 부화 이론이랑 듀얼 코딩 이론을 적용해서 개선했고 AI를 이용해 분류 모델 그리고 LMM으로 라벨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선하는 시도를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퀄리티 개선을 위한 대상 선정과 레그를 이용한 보조로 많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 발표를 이어서 조이가 LMM으로 스팸 분류하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허셜이 AI를 활용해서 라벨링을 개선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카카오에서 LLM을 활용해 스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류했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UA 콘텐츠 모니터링 시스템에 LLM을 적용한 사례이고 두 번째는 AI가 생성한 답변에
윤리성을 검토하는 AI 가드레일입니다. 각 사례와 함께 스팸 분류 성능을 향상시킨 방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 모니터링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카오의 유해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신고되거나 공개된 일부 콘텐츠에 한해서 모니터링 운영자가 스팸 여부를 판단하고 스팸으로 분류된 유해한 콘텐츠는 규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해 모니터링은 라벨링과는 다르다는 것인데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아니고 실제 사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 단계입니다. 여기에 운영자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1차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1차 필터링 단계에서는 유입된 콘텐츠를 스팸 또는 정상으로 분류하고 스팸으로 분류된 콘텐츠를 운영자가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장문이나 도배 같은 특정 유형의 콘텐츠는 단순히 스팸으로만 분류하면 어느 부분이 유해한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운영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팸 분류 결과와 분류 사유를 함께 제공하면 운영자의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처럼 스팸 분류와 분류 사유 설명을 위해서 정확한 분류 능력과 문장 생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모델로 대형 언어 모델인 LLM을 선택했습니다. LLM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통해 스팸의 패턴과 문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LLM이 스팸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LLM이 스팸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입력으로 너는 스팸봇이다 라는 지시와 함께 불법 카지노에 오세요 라는 문구가 주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LLM은 분류 결과, 요약, 의심 키워드, 추천 정책의 4가지 정보를 출력합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운영자의 판단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 결과는 콘텐츠가 스팸인지 정상인지 표시합니다. 요약은 원본 콘텐츠를 간단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긴 콘텐츠를 검토할 때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의심 키워드는 신조어나 은어처럼 빠르게 대응이 어렵거나 동영이의어처럼 문장의 맥락을 파악해야 알 수 있는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단어를 추출합니다. 예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불법 카지노에 오세요에서 카지노는 불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의심 키워드로 추출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여행 가서 카지노에 갔어에서 카지노는 불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 의심 키워드로 추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추천 정책입니다. 왼쪽에 콘텐츠 예시처럼 해석이 어려운 콘텐츠가 유입되면 모델과 운영자가 모두 스팸으로 인식하더라도 어떤 규제 정책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1차 필터링 결과에 추천 정책을 제공하면 운영자가 정책을 빠르게 파악하여 더 적합한 규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팸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4가지 항목을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출력하도록 설정하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스팸 사유의 순서가 바뀌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즉, LLM도 요약된 정보를 함께 보면 더 정확한 분류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출력 순서 변경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A 방식은 분류 결과를 첫 번째 출력하고 B 방식은 분류 결과를 마지막에 출력합니다. 이 2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분류 성능 지표로 평가했습니다. 실험 결과 분류 결과를 마지막에 출력하는 B 방식이 A보다 F1 스코어 기준으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이 실험으로 출력 순서 조정만으로 LLM의 분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운영자를 보조하는 역할로서 LLM을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LLM이 직접 콘텐츠를 검토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I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AI 가드레일은 AI가 생성한 답변의 안정성과 윤리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AI가 생성한 문장이 윤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러면 왜 윤리적인 검토가 필요할까요? AI의 답변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AI의 답변이 윤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AI 가드레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사용자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적용되는 규제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AI는 중립적이고 윤리적인 답변만 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용자 간의 대화 예시를 보겠습니다. 유저 A가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라고 하면 유저 B는 친구가 거짓말할 수 있지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AI가 친구가 거짓말할 수도 있지 라고 답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답변은 거짓말을 정당화하여 사람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윤리적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이런 답변보다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처럼 더 윤리적으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AI 가드레일의 LLM은 단순히 욕설 같은 일반적인 유해성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 기준까지 고려해 답변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AI의 윤리적 답변을 검토하기 위해 LLM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저의 발화와 AI의 답변을 한 쌍으로 준비했습니다. 유저의 발화 데이터는 사전에 구축된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유저 발화 데이터에 대해 AI의 답변을 세이프와 언세이프로 구분하여 구성했습니다. 세이프와 언세이프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 두 가지 페르소나의 LLM을 만들었습니다. 세이프 LLM에는 윤리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도록 지시하였고 언세이프 LLM에는 비윤리적이고 부정적으로 답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훔치는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 세이프 LLM은 돈을 훔치면 안 돼와 같은 답변을, 언세이프 LLM은 돈을 훔치고 싶어와 같은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 상반된 답변을 수집하여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세이프와 언세이프 데이터만으로는 일상적인 문장을 잘 분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날씨가 좋아요 같은 일상적인 노말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한 이유는 분류 모델이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세 가지 조합으로 구분해서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차트처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고르게 포함했을 때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데이터 균형이 모델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한 가설 실험으로 실제 AI 가드레일의 최종 성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류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균형은 AI 가드레일뿐 아니라 다양한 분류 문제에서도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AI 가드레일에 LLM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LLM을 활용해 스팸 분류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에서 운영자를 지원한 사례와 AI가 사용자에게 윤리적인 답변을 하도록 검토하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카카오는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